여기가 후진국 한국이라고요? 한국을 K-팝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미국인 CNN 소속 PD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한 어떤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는데요.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여 다큐멘터리를 촬영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 그 사실은 어떤 사실일까요? 저는 뉴욕 사무실에 앉아 창밖으로 번화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파커였고 저는 막 큰 프로젝트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한국 문화가 몽골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영화였습니다. 저는 제 작품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벌써부터 다음 작품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영화를 만들 때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저는 다양한 문화를 하나로 모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음 프로젝트를 생각하다 보니 한국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은 흥미로운 곳입니다. 오랜 역사와 활기찬 문화를 가지고 있죠. 불과 수십 년 만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K-팝 음악과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삶은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수면 아래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그것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 사람들의 눈을 통해 한국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들의 전통에 대해 배우고 아무도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찾고 싶었습니다. 팀원들에게 이 아이디어를 말하자 모두들 신이 났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영화를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한국은 복잡한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러던 중 다니엘 김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 회사의 새로운 한국계 미국인 카메라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조용하고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의 작업은 놀라웠어요. 그는 카메라를 사용할 때 감정과 이야기를 현실감 있게 담아낼 수 있었죠.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니엘을 점점 더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정말 잘했어요. 다니엘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흥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여행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여행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킬지는 몰랐어요. 그저 영화를 찍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줄은 몰랐죠. 우리는 짐을 싸고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저는 제 아파트에 서서 제 여행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긴장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습니다. 뉴욕과 많이 다를까?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까? 그동안 해왔던 모든 조사가 떠올랐어요. 한국 역사에 관한 책도 읽고 한국 음식과 풍습에 관한 동영상도 봤어요. 하지만 어떤 장소에 대해 읽는 것과 실제로 그곳에 가는 것은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가 방문할 고궁과 우리가 탐험할 현대 도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맛과 한국어 소리도 상상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피곤했지만 너무 설레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다니엘을 만났는데 그도 신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면서 저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방문해야 할 장소와 만날 사람들의 목록이 많았죠. 드디어 비행기를 불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을 시작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굉장할 거라는 건 알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한국과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이야기에 가까워졌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뉴욕이 우리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여정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의 공기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한국에 처음 왔으니 빨리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제 옆에는 제 카메라맨인 다니엘이 걸어왔습니다. 그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가 태어난 나라에 다시 오니 기분이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공항은 거대하고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우리 주위를 서둘렀습니다. 부드러운 안내 방송 소리와 매끄러운 바닥에서 여행 가방 바퀴가 구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가방과 장비를 챙겨서 택시를 타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뉴욕과는 다른 냄새, 낯선 냄새가 섞여 있어 공항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택시기사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서울에 있는 호텔 주소를 알려주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모든 것을 자세히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공항에서 출발한 길은 길고 곱게 뻗어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하늘로 뻗은 높은 아파트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뉴욕의 아파트와는 다르게 여기저기 색이 튀는 등 좀 더 획일적으로 보였습니다.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나타나고 유리 표면이 구름을 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건물들 사이로 오래된 사원과 궁전이 살짝 보였습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를 함께 보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호텔이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짐을 맡긴 후 다니엘과 저는 동네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거리는 사람과 자동차로 붐볐습니다. 인도에는 작은 상점과 레스토랑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사방에서 풍겨와 배에서 으르렁거림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점심을 먹기 위해 작은 식당에 들렀습니다. 메뉴판을 읽을 수 없어서 맛있어 보이는 요리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웨이트리스가 국수와 야채가 들어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프 2그릇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맛있었고 속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경복궁에 다가가자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궁궐 경내에는 밝은 색으로 칠해진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았어요. 지붕의 가장자리가 구부러져 있는 모습은 전에 본 적이 없었어요. 입구에서 한복이라는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재미로 한복을 빌려 입은 관광객도 있었지만 역사를 기리기 위해 한복을 입은 한국인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전통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궁궐을 둘러보았습니다. 건물들의 정교한 디자인과 평화로운 정원에 감탄했습니다. 한 안뜰에서는 한 노인이 붓을 우아하게 움직이며 서예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놀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고풍스러운 벽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저희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무렵의 도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네온사인이 거리를 밝히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퇴근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거나 친구들을 만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본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이 매혹적인 도시의 표면 아래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발견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탐험하고 싶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이 기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여행이 제가 아직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과 함께 저는 앞으로의 모험을 꿈꾸며 잠들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떠나는 여행에 대한 설렘으로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산이라 빨리 가보고 싶었습니다. 가방을 챙기면서 그곳에서 어떤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소나무 냄새를 맡았어요.
신선하고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노부부, 친구 그룹도 있었어요. 모두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니엘과 저는 하이킹을 시작했습니다. 길은 가파르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나무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있었지만 점점 더 높이 올라갈수록 소나무가 더 많았습니다. 산의 중간쯤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쉬어갔습니다. 저는 경치를 내려다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서울이 거대한 지도처럼 우리 아래에 펼쳐져 있었어요. 높은 빌딩과 강,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도 보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잠시 쉬고 있는데 나이 지긋한 한국인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호일에 쌓인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계속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받아들고 다니엘이 가르쳐준 한국어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포장을 뜯어보니 안에 음식이 들어있었어요. 김밥처럼 보였는데 다니엘이 김밥이라고 알려줬어요. 이 부부는 다른 하이커들과 나누기 위해 항상 여분의 음식을 가져온다고 서툰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친절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계속 오르다 보니 길은 더욱 가파르게 변했습니다. 다리가 피곤해지기 시작했지만 꼭 정상에 오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다니엘이 말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신을 한국에 데려왔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그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경치가 정말 멋졌어요. 사방이 훤히 보였어요. 나무와 바위 사이로 오래된 요새와 사원이 흩어져 있었어요. 마치 역사책에 나오는 그림을 보는 것 같았어요.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날씨가 급변한 것입니다.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세차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젖어버렸어요. 우리는 산에 튀어나온 큰 바위 아래로 숨기 위해 달려갔어요. 바위 아래에서 다른 등산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비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웃으며 형형색색의 우비를 입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다니엘과 제가 적고 추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여분의 판초와 보온병에 담긴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난 한국 사람들은 단지 어려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어서 강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타인, 심지어 모르는 사람까지 배려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바위 밑에 모여있던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해 특별한 무언가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비가 그치자 우리는 산행을 마치고 하산했습니다. 옷은 축축하고 다리는 피곤했지만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산행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 그리고 한국인의 기계에 대해 배웠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 경험을 다큐멘터리에 어떻게 담을지 고민했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멋진 경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함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그 산에서 느꼈던 것을 느끼길 바랐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소나무 냄새가 아직도 생생하고 손에 든 차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산과 우리가 만난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 놀라운 나라에서 또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 설레며 잠들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과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며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다니엘과 저는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약자입니다. 북한과 남한의 국경 지역입니다.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제 드디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면서 번잡했던 도시가 조용한 시골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버스는 조용했습니다.
모두들 우리가 어디로 갈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긴 운전 끝에 우리는 비무장지대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까지 푸른 산과 숲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철책이 보였습니다. 철조망은 높고 날카로운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또한 특정 지점을 지나가지 말라는 경고 표지판도 곳곳에 있었어요. 이렇게 예쁜 곳에 경고가 많아서 이상했어요. 가이드는 우리를 비무장지대의 여러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군인들이 보초를 서는 군 초소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진지해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경계 근무를 하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궁금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공동경비구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북한과 남한의 군인들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무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두 나라 사이에 오랜 긴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을 돌아다니면서 이곳의 역사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은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되어 있다면 어떨까 상상해봤어요.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다니엘을 바라봤어요. 다니엘은 매우 조용했지만 눈빛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아기였을 때 이후로 한국에 온 게 처음이라는 게 기억났어요.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역사가 담긴 이곳을 보며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궁금했습니다. 잠시 후 다니엘은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던 사실을 말해주더군요. 에밀리, 저는 어렸을 때 입양됐어요. 미국 부모님이 저를 키우셨지만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여기 오니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다니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상하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곳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낯선 사람처럼 느껴져요. 제 자신의 역사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행을 계속하면서 저는 다니엘의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저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관한 것이었죠. 다니엘에게는 잃어버린 자신의 한 조각을 찾는 것이었죠. 비무장지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니엘, 내가 어렸을 때 입양되었던 입양센터를 방문해보지 않겠니? 어쩌면 내 친가족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다니엘은 놀란 표정을 짓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바로 서울로 돌아가는 대신 입양센터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큰 결정이었고 다니엘이 긴장한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니엘의 눈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입양센터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비무장지대에서 보았던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국경과 가족, 그리고 삶이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입양센터에 가까워질수록 저도 긴장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다니엘의 과거에 대한 정보가 있을까요? 뭔가 속상한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입양센터에서 무엇을 찾든 다니엘이 자신의 과거를 이해하고 한국과의 유대감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길 바랐어요. 마침내 입양센터에 도착했을 때 센터는 평범한 사무실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아이들의 사연이 담긴 파일과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도 포함해서요. 우리는 잠시 밖에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준비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니엘의 또 다른 역사를 발견할 준비가 된 채로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인천의 한적한 공원에 들어섰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찍 도착했고 곧 일어날 일의 무게로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니엘은 아기 시절 이후 처음으로 생모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연못 근처에 있는 벤치를 찾아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다니엘은 셔츠를 계속 만지작거리며 없는 주름을 펴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순간은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감동이었습니다. 몇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불과 몇 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작은 여성이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다니엘에게 다가갈 때까지 이리저리 눈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동안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니엘은 마치 꿈속에 있는 것처럼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니엘의 어머니인 그 여자는 다니엘에게서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아무 소리도 내고 싶지 않아 숨을 참았습니다. 그러자 침묵이 깨졌습니다. 다니엘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국말로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습니다. 그 전까지 조용하고 침착하던 다니엘도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퍼즐의 두 조각이 마침내 맞춰지는 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울면서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주 사적인 장면을 보는 것 같았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한 상봉 그 이상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아물지 않았던 상처가 마침내 아물기 시작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니엘의 어머니는 눈을 닦으며 다니엘이 아기였을 때 왜 그를 포기해야 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이 좋지 않았고 아기를 돌볼 돈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서 고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슬픔을 안고 살아왔던 거죠. 하지만 이제 다니엘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다니엘이 정말 곁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듯 계속 손을 뻗어 그의 손을 만졌습니다. 다니엘은 그녀가 하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이자 그가 평생 가지고 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다니엘의 어머니는 가방을 뒤져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다니엘에게 악수를 청하며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에 쓴 편지라고 설명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다니엘에게 이 편지를 전해줄 수 있기를 항상 바랐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봉투를 유리로 만든 것처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바로 뜯지 않았습니다. 대신 껴안는 것처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다니엘에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벗겨진 것 같았어요. 그는 더 가볍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다니엘을 마지막으로 안아주며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고 다니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다니엘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종류의 조용함은 아니었습니다. 이 조용함은 마치 그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찬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준비가 되면 말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지금은 그저 이 순간을 지켜볼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제 가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다니엘과 어머니 사이의 사랑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숨겨져 있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죠. 그리고 두 사람이 얼마나 용감했는지도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고통과 기쁨을 동시에 받아들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어머니는 오늘 그 일을 해냈고, 저는 그들의 삶이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이 들면서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여정의 일부가 되어 인간 심장의 힘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날은 영원히 제게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와 한국에 관한 다큐멘터리 작업을 시작하면서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다니엘과 저는 정말 멋진 영상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아름다운 장소를 보고 멋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우리의 이야기를 전 세계와 공유할 차례였습니다. 몇 주 동안 저희는 편집실에서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영상을 시청하며 가장 좋은 부분을 골랐죠. 대도시와 유명한 장소뿐만 아니라 한국의 심장부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재래시장의 맛있는 음식 냄새와 사찰의 평화로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친절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산에서 우리에게 음식을 나눠준 부부나 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한 등산객들처럼요. 이런 작은 친절들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생모를 처음 만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났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저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정중하고 정직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긴 밤낮의 작업 끝에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비니스 더 서퍼스, 한국으로의 여정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준비를 하면서 긴장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을까? 놀랍고 기쁘게도 사람들은 저희 다큐멘터리를 좋아해 주셨어요. TV에 방영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시청했습니다. 시청자들로부터 영화가 마음에 와 닿았다는 이메일과 메시지를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자신의 가족사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영화가 자신의 유산에 대해 더 많은 유대감을 느끼게 해줬다고 하셨죠. 심지어 자신의 가족 이야기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가장 좋았던 부분은 다니엘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생모를 찾고 감격적인 재회를 하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을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이란 진정한 의미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죠.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제 직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단순히 예쁜 사진이나 유명한 장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것을요. 모든 사람에게는 사연이 있고 모든 사연은 중요합니다. 다큐멘터리가 인기를 얻으면서 다니엘과 저는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둘 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고 더 많은 장소를 탐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역사가 깊은 오래된 도시를 방문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은 더 많은 이야기를 찾아보고 싶었죠. 미래에 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최고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린 한국 지도를 보며 다음 여행을 계획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삶을 공유한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제가 배운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었죠. 세상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빨리 찾고 싶었습니다.